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열심히 먹고 살이 쪘고요. 슬라이드를 만드느라 참 이게 사실 지난번에는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긴장이 많이 돼요. 오늘은 좀 오붓한 분위기라서 편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곤란한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마음 놓고 시간을 오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합니다. 너는 안 곤란한데. 오늘 할 얘기는 아트워크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통은 캐톡에서는 그냥 리소스로 통해요. 보통 우리가 게임에서 아트 나왔다, 원화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통칭 뭐라고 하냐면 컨셉 아트라고 하고, 원래 아트워크라고 하면 어떤 전시품 또는 공예품 해가지고 어디 전시돼가지고 파는 거든 안 파는 거든 그런 것들 아트워크 이렇게 통칭을 하는데 게임에서는 이제 컨셉 아트다 리소스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기준을 보면 시각적이냐 청각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네. 감자다. 감사죠. 컨셉 아트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게임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시피, 그러니까 게임의 초기 컨셉, 그 다음 그게 게임이 개발되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컨셉인데 이 컨셉 아트라는 거를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리소싱이고, 저런 그림을 그린다고 마법의 게임 엔진에 넣는다고 알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뒤에 풀이 흩날리고 산이 생기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컨셉 아트랑 리소스는 사실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컨셉 아트가 뭐느냐, 시각적으로는 방금 보여준 원화 같은 거, 그리고 주제곡 같은 게 어떤 게임에 있죠? 큐라레 이런 게임에 있나? 그죠? 사이퍼스에도 캐릭터송 리소스. 그 다음 배경음악이다. 예를 들면 맵의 배경음악이다. 또는 플레이어 테마음악이다. 아니면 캐릭터 방금 보여준 것 같은 라라펠 형태, 그 다음 춤추는 움직이는 거, 목소리 같은 거는 사이퍼스 이런 데 있겠죠. 효과 같은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 내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일단 리소스라고 하고, 이것들은 코드의 처리를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비교 기준은 시각 요소냐 청각 요소냐인데, 이거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리소스다 시각 효과라고 하면 캐릭터, 배경, 이런 풀, 먼지, 타겟 위치 이렇게 표시해주는 타겟 로케이터라든지, 그 다음 플레이어 캐릭터 날아가는 모션, 이런 게 다 리소스에 포함이 돼요. 네, 다음 시간을요. 시각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요소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들에서 얘기가 있고 좀 많아요. 2D 얘기, 3D 얘기. 2D냐 3D냐 같은 거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사실 보면 알죠. 근데 이펙트라는 거를 따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그게 좀 더 우리가 게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고요. 넘겨주세요. 첫째로 스프라이트하고 이제 추가로 텍스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에 보면 포켓몬 그거죠. 보면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말고도 캐릭터 말고도 여기에 꽃, 예를 들면 풀이다, 풀숲 같은 건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담장은
똑같이 이렇게 게임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담장 같은 거는 걸어서 넘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풀은 걸어서 지나갈 수가 있고 그런 식이죠. 여기는 뭐 어떻게 되지? 이거 아마 내려올 수 없는 길인가 있는 길인가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 지형, 그러니까 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 없는 곳, 그리고 그런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각적으로 딱 보기에 개념적으로 풀이다, 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두 시각적인 리소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2D에서는 이게 모두 그냥 그림으로 찍혀요. 또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로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2D 게임을 구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찍혀 나오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라고 하는데 찍혀 나오는 이미지를 뭐라고 하냐면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또는 뭐 지형, 지물에 해당하는 요소들, 그 다음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게 되느냐. 쉬워요. 바닥에 첫째로 배경이 깔리고 그 다음 지형이 깔리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뭐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지물,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보이게 되시죠. 그 다음 캐릭터를 이 위에 올리면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뭐 얘가 왼쪽 칸으로 갈 수도 있고 위아래 이렇게 가는데 막히면 못 갈 거고, 나무를 개념적으로 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고, 뭐 게임 설정에 따라서 풀숲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뭐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깔리게 되죠.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려서 올리면 쉽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화면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3D 게임은 쉬워요. 스프라이트하고 텍스트 다음 얘기인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걸 만드는 거죠. 움직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GIF 애니메이션이다, 동영상이다 하고 게임에다가 그냥 넣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기능을 하지 않고 게임 엔진 자체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들면 그게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게임 엔진하고 그래픽 카드하고 맞물려서 착착 돌아가면서 그 게임을 좀 더 매끄럽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여기 보이는 뭐 메이플 스토리 원작의 슬라임이다 하면 어떤 프레임들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면 7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고, 그림을 그냥 순서대로 돌리면 되느냐? 아니죠. 애니메이션에는 프레임별로 할당된 시간이 있고, 이게 지금은 이미지 레디인데 포토샵에 요즘 애니메이션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GIF를 지금 열면 예를 들면 뭐 첫 프레임은 0.15초, 그 다음은 0.05, 0.15, 0.15, 뭐 1, 3 이런 식으로 배당이 돼 있고요. 실제로 게임 엔진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마다 시간을 할당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 넣어야지 무조건 움직이는 그림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프로그램이 된 움직임인데, 이거는 뭐 보면 이 캐릭터가 지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부분이랑 멈춰있는 부분끼리 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부분별로 이렇게 지금 두개골에 뭐 두개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쪽 아래쪽을 쪼개서 그려놓고 이거를 회전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입이 들썩들썩하는 효과를 주죠. 마찬가지로 어깨에서부터 움직이죠. 이렇게 보면 어깨가 있고 팔이 있고 윗팔이 있고 아래팔이 있고 주먹 따로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딱 이 시점에 팔의 위치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이게 수치적으로 천천히 각도를 이제 각도랑 좌표값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환만 해주면 될 테니까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보관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치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보관을 선형적으로 안 해주고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2차 곡선으로 변하게, 그래서 내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팔을 움직인다 하면 이게 키프레임을 그냥 단순 보관을 하면, 선형 보관을 하면 각도가 그냥 이렇게 일정 속도로 움직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걸 애니메이션을
뭐 휘둘러 치는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즈인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럼 좀 더 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수치 지정인데 주로 커브를 만든다고 표현을 해요. 다음 3번. 네, 넘겨주세요. 네, 변형을 하게 되는데, 보면 라이브 2D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인 기술이에요. 지금 터치가 되는 모니터에다가 지금 시연자가 손으로 이렇게 찍었더니 안에서 캐릭터가 눈이랑 고개랑 어깨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되고 있죠.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냐면, 이런 에디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페이스, 아이 해가지고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 요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고개를 XYZ 방향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 뭐 눈썹, 뭐 입, 볼, 손목, 팔, 뭐 어깨 이렇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변형을 줄 수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에디터에서 고개를 돌려볼 수가 있고, 여기서 움직이게 된 값들이 여기 X, Y, Z 값이에요. 딱 이것만 돌렸는데 이 내부 것들을 다 변형을 해가지고 고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2번 방법 2번 방법이 뭐였지? 프로그램된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랑 마찬가지로 팔, 뭐 위팔, 아래팔 해가지고 다 만들고, 이런 지금 라이브 2D 샘플 캐릭터인데 눈썹도 막 쪼개서 그려놓고, 눈도 막 따로 쪼개서 그려놓고, 그 다음 눈썹도 막 속눈썹 쪼개서 그려져 있고, 눈썹이 어쨌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막 뒷머리가 뭐 묶었을 때, 풀었을 때 막 옆머리도 따로 있고, 그쵸? 앞머리도 따로 있고, 이게 눈썹이고, 그 다음 뭐 여기 보면 니트 있고, 뭐 잠옷도 있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도 풀었다가 넣었다가 뭐 각도를 조정해줬다가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잠깐만 뒤로 좀. 여기 보면 얼굴이 있죠. 얼굴 이미지를 단순히, 사실 이미지는 아까 본 거는 돌리는 거밖에 없었죠, 우리 카메라 상에서. 근데 네. 얼굴 이렇게 지금 보여요 혹시? 녹색 선 맨 뒤에 보이면 가죠. 여기 그물 모양으로 해서 이미지를 삼각형의 구역들로 계속 쪼개요. 그러면 삼각형 내부에 어떤 색깔로 차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선을, 각 꼭지점을 어디로 끌든지 간에 그 내부에 어떤 식으로 색을 채울지가 이걸로부터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쪼갠 다음에 그것을, 이 점들 각각이 고개를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돌렸을 때에 대해서 이 점들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면, 슬라이더를 끌어주면, 그러니까 내부 변수값이 변하는 건데, 내부 변수값이 변하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 값들 각각이, 위치 각각이 변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하면 이미지도 따라서 변형이 되죠. 그래서 원리를 쉽게 하자면, 이런 사진이 있다.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꼭지점들을 각각 끌면 사진도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 눈썹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얼굴이 굉장히 대충 쪼개져 있지만, 눈썹은 한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한 30단계로 쪼개져 있어요. 30조각으로 거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을 때 눈썹 같은 거는 이런 곡선으로 찡그리는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팔도 올리고, 예를 들면 뭐 손가락도 살짝 벌리고, 여기 홍조가 있는데 홍조 같은 것도 뭐 투명도를 조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는 샘플에서는 머리를 묶어 있었는데 묶은 머리를 빼고 뒷머리를 푼머리로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랑은 꽤 다른 연출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는 게 꽤 잘 돼 있고, 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얻는 게 뭐냐, 결론을 하나 내릴 텐데, 우리가 처음에 프레임을 모아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거 사실은 각각
하나의 이미지고 그 애니메이션 자체는 모든 게이머에게 같은 형태로 도달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따라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방금 보여준 라이브 2D 샘플 캐릭터 같으면 모든 사용자에게 샘플 캐릭터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용자의 선호도나 경험이나 아니면 스토리라인을 바탕으로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특화된 그런 리소싱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임이 게이머에게 능동적인 연출로 다가간다라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네. 2D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일단 3D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CG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건데 유타 티팟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수업 때도 지겹도록 보게 될 거예요. 보면 그냥 컴퓨터로 그린 것 같이 생겼죠? 멀쩡하게 뭐 여기는 하얗고 그 다음 뭐 여기는 까맣고 그렇죠. 사실 실제 티팟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거는 모델과 이렇게 기본적인 렌더링이 돼서 나온 거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라도 3D 비슷하게라도 뭔가 보이게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모델링을 해서 여기 교차점들 다 보이죠? 이 점들이 다 좌표값으로 수치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꽤 점이 많은 케이스인데 방금 같아도 뭐 우둘투둘한 부분도 많이 보였고 좀 그림자 같은 것도 안 좋았고 질감도 많이 안 좋았고 어쨌든 현실의 티팟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무에서부터 이거를 창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좀 자세히 보여주자면 앞면과 뒷면을 같은 색깔로 그리면 뒷면에도 이만큼 많은 게 있고요. 주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와이어프레임의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뒷면을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보이죠? 아까 처음엔 안 보였던 건데 뒷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 같은 거는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면 나오고요. 모델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삼형체가 있습니다. 이 삼형체는 예를 들자면 여기 X축, Y축, Z축이 각각 빨강, 녹색, 파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길이는 각각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X축, Y축 방향으로 뭐 1,1 와가지고 그 다음 Z축 방향으로 1만큼 더 올라가면 이 지점에 1,1,1 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의 점을 모두 찍고 삼각형을 몇 개 그리겠어요? 4개 그리죠? 선은 6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뭐 꼭 모든 선을 다 찍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3D 모델링 툴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뭐 더하고 빼고 이런 방식으로 뭐 구에서부터 구면을 뭐 위쪽을 좁혀서 변형한 방식으로 뭐 호리병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결국엔 점들의 좌표가 다 지정이 돼요. 모든 그럼 점들의 좌표가 다 지정이 되면 아까처럼 유타 티파처럼 이상하게 이미지가 나오느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3D 게임을 하질 않았겠죠. 주로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방금처럼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기능하고 이제 굳이 꼽자면 뭐 블렌더, 마야, 3ds 맥스 이런 게 있고 우리 동아리에서 뭐를 주로 쓴다 이런 건 없어요. 다 골고루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냥 이거 쓰는 분한테 가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세요 할 때 이제 뭐 그분 취향에 따라서 뭐 달달한 걸 들고 가든지 좀 나중에 술을 사드릴게요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 뭐 오브젝트의 입힐, 텍스처, 라이팅 이거는 표면의 어떤 느낌, 질감 그런 거를 결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물리적인 거, 물리적이라는 거는 동역학적으로 뭐가 뭔가랑 부딪히고 깨지기도 해요. 깨져가지고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루가 돼서 날아가기도 하고, 바닥에서 뭐 액체가 아까 티팟처럼 보였는데 티팟 형태의 액체여가지고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런 모든 느낌들을 이미지나 아니면 비디오로 렌더링을 해주는 것까지 사실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해주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게임 엔진에서도 같은 일이 가능하고요. 굳이 비디오로 렌더링을 안 해도 되죠. 비디오로 렌더링을 한다는 건 이제 그거예요. 뭐 JPEG 파일로 나온다, PNG 파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MP4, 뭐 AVI로 나오는 그런 거요. 게임 엔진이면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프로그램 화면에서. 아까 텍스처랑 뭐 머티리얼 얘기, 텍스처 얘기인데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게 이거예요. 방금 잠깐 동안 모델에 입혀지는 텍스처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유타 팁 아시죠? 좀 더 매끄러운 느낌으로 렌더링을 해봤고요.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아까 렌더링 된 거를 포토샵에 가가지고 뭐 너치 툴로 비비기만 해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실시간으로 포토샵을 안 거치고 부드럽게 나오는 퐁 쉐이딩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퐁 쉐이딩에다가 글로우를 적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입힌다든가, 카툰 렌더링이라고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자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네, 다음. 그럼 뭐 이렇게 쉐이딩을 하는 것만 있느냐 하시죠. 이거 같으면 티팟 전체가 하나의 통 유리로 돼 있죠. 얘는 티팟이 막 표면이 긁혀가지고 예, 무슨 고대 유물처럼 그 흙으로 만든 것처럼 돼 있고 막 구멍도 뚫려 있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투명 유리인데 색깔 들어가 있다든지 뭐 철로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비춰준 반사광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철 표면에 막 빛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것도 약간 철 같은데 이건 약간 노쇠 같은 느낌.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쇠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조명이 잘 돼 있죠. 이거 무슨 양쪽에 창문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바로 방금 말한 그 물리적인 거. 이 안에 있던 거를 기울여서 쏟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게 다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게임 엔진으로도 약간 비슷한 게 가능한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거죠. 보통 둘 다 렌더링을 한다고 하는데,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거는 최대한 깔끔하고 그 다음 완벽한 이미지를 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게임 그래픽스다 그러면 실시간성을 주로 하죠. 뭐 이런 깨끗한 그림이 게임 엔진에서 나온다고 해봐요. 아유, 환상적이죠. 근데 하나 나오는데 10분, 프레임마다 10분. 그러면 프레임 퍼 아워가 6이죠. 여러분 6 프레임 퍼 세컨드만 돼도 미쳐버릴 텐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모델링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통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 구도에서 보고 뭐 점을 그룹으로 지정해가지고 끌어당기고 밀고 할 수 있는 UI들이 있고요. 뭐 렌더링된 결과물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돼 있어요. 사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기술이 안 좋았던 시대에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런 렌더링 소프트웨어에서도 웬만한 게임 엔진급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게임 엔진도 마찬가지로 렌더링 엔진급으로 예쁘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거. 네. 사실 옛날에 게임 엔진을 많이 안 겪어본 사람들은 실감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 되는 줄 알 테니까. 네, 넘겨주세요.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3D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무늬가 입혀진 3D 모델들이고요.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이거를 마치 2D 애니메이션에서 프레임 돌리듯이 이 점들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매번 새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렌더링이 돼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그죠? 이미지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3D 모델이 움직이는 거죠. 점들이. 좀 넘겨서. 다음이 이제 이동 변환인데 2D에서는 적당히 프로그램된 변환이라고 했는데 3D로 보면 점들이 각 적당히 움직이면서 변형도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변형이 안 일어나는 모델이라는 건 사실 3D에서는 없어요. 2D에서는 프로그램된 모션이 있었죠. 그 다음 변형을 하는 모델이 또 있었죠. 근데 3D에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렌더링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애니메이션, 이 보낸 리깅 모델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할 때 변형이 함께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하이퍼링크를 적어놨네. 이거는 동아리 07학번 선배들이 만든 세미나 자료인데 직접 만든 모델이 레이딩. 보면 지금 모델에다가 이렇게 팔뼈를 붙이고 있죠. 팔뼈를 붙이고 있죠. 팔뼈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손가락 위치 지정하는 것만 뭐 몇 분간 해요. 계속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음 방금 이거는 뭐냐면 몸통에서부터 몸통 중심에서부터 다리 양쪽 다리로 내려가고 위쪽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올라와서 어깨, 뭐 팔꿈치, 그다음 손목, 그다음 손가락 관절들, 그다음 뭐 목으로 해가지고 머리까지. 그죠? 계속합니다. 이 부분이 보낸 리깅에서 리깅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게 뼈라면 그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장뼈가 있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죠. 그러면 어깨에 뼈가 들어올려지면 우리 어깨의 살들도 같이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이 뼈가 들어올려지는 각 뼈가 이루는 거는 이제 선분이죠. 선분의 각 점이 움직이는 위치 변환에 따라서 이 살은 정직하게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이쪽 같으면 제가 이쪽 어깨뼈를 움직이지 않아도 팔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의 위치는 마찬가지로 어깨를 움직이면 어깨 빗장뼈의 각도에 따라서 또 같이 위치 변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리깅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노란색이 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흐려져요. 이게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그 비중 값을 마치 이게 색칠이 1에서부터 0으로 가는 걸로 흐려지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색칠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다가 비중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로 된 부분은 뼈와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구나 1.0. 그리고 이 부분 색칠이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이 뼈하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면 0 해가지고 뼈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가장 정직하게 받는 부분에서 전혀 받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뼈에 완벽하게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는 뼈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움직였을 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완전히 무슨 기계 관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뼈가 사람이. 끊임없이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요. 계속. 손가락만 한참이요. 뼈 크기 또 조정했다가 색칠 또 했다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1시간쯤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요.
움직여줬더니 모델이 같이 움직이죠. 이 모델에 보이는 부분은 뭐예요? 아까 오브젝트, 그쵸? 밖에 점점이 박혀있던 그 표면이죠. 내부의 뼈를 움직이면 표면에 있는 점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곡선이 유지되도록, 지금 여기는 기계팔처럼 보이지만, 기계팔처럼 보이는 색깔 있는 부분이 제일 잘 보이지만, 실제로 렌더링이 될 경우에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점 부분들이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경이로울 걸 뭐 강요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 앤 리깅 방식의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보고요. 링크는 슬라이드에도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나중에 계속 보세요. 10분까지. 10분까지. 3D 모델에서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텍스처라고 하는데, 지금 똑같은 모델에 이거는 질감하고 그 다음 반사광만 입혔죠. 여기는 색깔하고 반사광만 입혔고요. 그랬더니 그거를 합쳤더니 뭐가 되냐면 돌 색깔이 나고, 돌처럼 우둘투둘하고, 반사되어 나오는 빛도 돌처럼 그 듬성듬성하게 반사가 돼서 나오는 그런 돌이 진짜로 하나 만들어졌죠. 이거는 돌의 색깔이지만 매끈매끈하고, 이건 돌의 질감이지만 돌 색깔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텍스처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걸 텍스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질감, 반사광 모든 것들을 입힐 수가 있고요. 텍스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원래 텍스처라는 거는 그래픽 카드에 3D 기능이 없을 때부터 텍스처라는 걸 입히는 건 원래 그래픽 카드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텍스처를 입히고 그 다음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버텍스 모델에 있는 정점의 위치를 조절을 하고 좌표 변환을 하고, 그 다음 그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방금 전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반사광도 입히고 그 다음 질감도 입히고 그런 모든 과정이죠. 그거에 요즘 그래픽 카드에서 해주는 일들이고, CPU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GPU로 하면 더 빠르고, GPU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죠. 보통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뭐 반사광, 뭐 질감, 색깔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주세요. 다음은 시각 효과. 지금 2D, 3D 했죠? 시각 효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시각 효과는 우리가 스프라이트, 그죠? 이건 그냥 2D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컨셉 아트를 이런 식으로 녹색 뒤에 어떤 광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컨셉 아트를 잡았는데, 이거는 개발자가 판단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넣는 게 게임의 성능상, 그리고 게이머가 받아들이기에 이 컨셉 아트를 리소스의 영역으로 충분히 끌고 온 거다. 이렇게 2D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비주얼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3D 모델. 이거 같으면 여기 각져 있는 거 보여요? 아까 본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렌더링을 할 때 텍스처를, 이런 투명 텍스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뭐 투명한 물폭탄은 아니고 실드? 네, 그런 거를 이렇게 3D 영역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3차원 구 모양의 영역이 형성되니까 그거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그 밖에 뭐 쉐이더 자체를 활용을 한다든지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거를 추가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 불꽃, 그 다음 불꽃이 불꽃이 이 근처에 있을 때 막 다리에도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은 불빛이 보이고 그러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쉐이더를 썼다고 하고, 여기 뭐 연기가 난다든가, 그 다음
뭐 불꽃이 이렇게 뒤따라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파티클 시스템을 써가지고 만들고 지금 약간 알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많고 그 다음 이 얘기들이 조금 잠깐 생각을 해두면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게임 엔진 쪽에서 리소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외로 우리가 보기보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게 꽤 쉽다. 그 지점이죠. 네, 비디오 얘기는 아마 여기까지 끝일 거예요. 공유해서. 네. 다 다뤘어요. 네, 다 다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절반 했는데 질문 있어요? 없으면 오늘 다뤄야 될 두 번째 파트 오디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띄우면 뭐 색깔이나 시각적인 조화 외에도 뭐 그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 생각해야죠. 문제는 우리가 청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청각 효과 역시 그 저음, 고음 뭐 그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소리가 조화롭게 들리느냐. 고음만 뭐 해가지고 노이즈를 칠판 긁는 것 같은 소리 넣는다. 누가 도대체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겠어요? 몰라요. 또 그 칠판 긁는 소리를 좋아하는 변태가 게임을 한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좀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고. 좀 혹시 이 중에 있으면 변태라고 해서 미안해요. 생각해보니까 변태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공포 게임에서는 배경음악 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칠판 긁는 소리 말고 좀 공포스러운 소리로 진짜 칠판 긁는 소리는 별로 공포스럽지 않다고. 기괴한 느낌으로. 기괴한 느낌으로. 소리는 본질적으로 시간을 타고 흐르는 매체인데 그리고 시각효과, 그림은 원래 시간을 타고 흐르는 매체가 아니죠. 공간적으로 조화만 생각하면 되는데 게임에서의 시각효과는 공간과 시간을 모두 생각해야 돼요. 청각 역시 사실은 막 스테레오 사운드 해가지고 특히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따지는데 공간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게임 얘기할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청각 요소에서는 공간감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게임 프로그래밍 자체에 우리가 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사운드 설계를 할 때 직접 제작을 할 때 뭐 배경음악을 만들 때 좀 공간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사운드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게임 엔진에서 그것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오디오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 역시 동아리 선배분께서 만든 곡인데 한번 들어보자. 하나가 컨셉 아트고 하나가 게임에 실제로 들어간 리소스예요. 링크를 한 거라 가지고.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사실 시각적인 거에 비해서 청각적인 건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일단 리소스로 쓰이는 경우에는 컨셉 아트와 달리 인트로를 최대한 효과음이면 효과음이다, 배경음이면 배경음이다 듣기 쉽게 짜야 되고 구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마치 배경에 넣을 바닥 텍스처
그다음 뭐 산, 하늘 이런 거에다가 무슨 꽃무늬 넣으면 옷에 들어간 무늬랑 도저히 구분이 안 되겠죠. 무슨 뭐야 생명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운드 리소스의 경우에도 그런 노력이 들어가요. 여기 인트로 한번 다시 들어봐요. 이거랑 구분이 안 되나? 난 구분이 잘 되는데. 저는 구분이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귀가 안 되고. 저희 아직 트이지 못해서 왼쪽 탭이 컨셉 아트고 일종의 오른쪽 탭이 리소스예요. 그거를 그대로 구조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운드 음향학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요. 다시 한 번만 더 똑같은 부분. 이거 그래가지고 사운드 리소싱 작업하면 들은 거 또 듣고 해가지고 막 그 히스테리 걸리는 거예요. 그 그림 막 그렸다가 고쳤다가 하는 거는 좀 안 보면 그만이지만 좀 그렇죠. 시간적으로 어쨌든 그림은 잠깐 보고 쉴 수가 있죠. 좀 보고 쉬었다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소리 같은 게 결국엔 본 거 또 보고 들은 거 또 듣고 어떻게 골라서 들어가지고 감각적으로 음향의 어떤 조화를 맞추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처음부터 또 듣고 한 100만 번째 더 듣고 나면 곡이 하나 나오죠. 자, 다음 리소스. 컨셉 아트 쪽의 경우에는 인트로에 들어가는 그 아트모스피어릭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찡하고 시작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스테레오랑 볼륨 그 다음 패스 주파수 변환이 센데 리소스로 오면 그게 없어져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지? 컨셉 아트 쪽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게 찡하는 게 변화가 심한데 소리가 세요. 컨셉은 변화가 심하고 신경을 많이 거슬리는. 변화가 심하고 그 다음 뒤쪽으로 오면 사실 그 인트로가 끝나고 주 인트로 멜로디가 시작했을 때 그냥 하나의 사운드인 것처럼 들리죠. 근데 리소스로 오면 그 찡하는 인트로가 끝나고 주 멜로디가 시작됐을 때 주선율을 타는 두 개의 신스랑 그 다음 리드가 두 개가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악기라는 거를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주파수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마치 비주얼 리소스에서 하나는 무늬를 빵빵하게 입히고 뒤쪽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밋밋한 리소스로 채우듯이 그런 사운드 리소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들리면 안 돼요. 다시. 여기만 비교해서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겠죠. 사운드 쪽은 어쩔 수 없어요. 감각이 많이 필요해요. 이미지 쪽은 보면 그만인데 사운드 쪽은 들어도 모르고 똥곡이다. 사운드 쪽도 마찬가지로 뭐 맵 또는 뭐 캐릭터 이렇게 나눌 수 있듯이 효과가 나눌 수 있듯이 백그라운드 뮤직, 그다음 뭐 이펙트 사운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디오 이펙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올드비 뉴비를 막론하고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이 오럴 이펙트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 쓸만한 스크린샷이 없어서 제가 찍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들쭉날쭉한데 이게 다 음표 하나하나고요. 그다음 뭐 볼륨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프로 조정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 데이터가
뭐 3D 모델처럼 게임 엔진에 들어가냐? 아니죠. 이거는 mp3 파일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이미지 만들어서 넣듯이. 그죠? 마치 메이플 스토리 같으면 방금 그 메이플 스토리 2의 뭐 3D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슬라임이다 그러면 슬라임은 슬라임이 3D 모델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서 출렁출렁 하는데 그 3D 모델 애니메이션이 게임 엔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게임에 넣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뮤직은 주로 MMORPG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맵마다 다르고 그죠? 던전마다 다르고 미니 게임이다 그러면 또 미니 게임 특유의 그런 뭐 배경음악이 발생을 하게 되죠. 보세요. 이펙트다 그러면 뭐 칼로 써는 소리 뭐 아까 나무왕치 바닥으로 치는 소리 이야 하는 목소리 그러죠? 그런 거 그런 단발성의 이런 사운드 딱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곡처럼 리드미컬하게 아까처럼 칸칸으로 나눠가지고 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좀 더 음향에 특화된 이런 어도비 오디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게임에서 주로 생각이 되냐면 당연히 뭐 AOS나 TPS 게임이겠죠. 그래서 액션 게임 주로 뭐 아니면 백그라운드 사운드랑 이펙트 사운드가 완전히 중요도가 동등하게 다뤄지는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케이드 액션 게임이죠. 보통의 이런 액션 게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좀만 기다려. 그다음 뭐 플레이어 목소리다, 플레이어 테마, 뭐 아니면 아니면 뭐 걸음걸이, 기술 쓸 때 나는 뭐 칼로 뭐 써는 소리, 총 쏘는 소리 있죠. 그런 것들이 주로 이펙트 사운드로 들어가고 이런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 세 번째, 오디오 이펙트입니다. 오디오 이펙트를 만들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펙트 사운드를 그냥 재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에 적당하게 재생을 해야죠. 이게 게임 엔진에 사운드를 밀어 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분명히 플레이어가 정확한 시간에 날아가가지고 망치로 잘 때리고 저쪽 캐릭터도 타격을 잘 입었는데 쾅 소리가 0.5초 뒤에 나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 게임 이상하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거 사실 사운드도 뭐 게임 엔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사운드가 없는 게임을 만들겠다면 말리지 않아요. 뭐 어쨌든 타이밍, 강약, 또 뭐 서든 어택을 하는데 누구는 총소리가 엄청 커요. 다 가려요. 아주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누구는 총소리가 좀 멋진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 총소리는 뭐 제작사에서 1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대요. 사왔대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막 개미 소리 같이 탁탁탁 네.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타이밍하고 강약을 잘 맞추는 것 역시 게임 최종 사운드 리소싱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공간 배치에 관한 문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시점에 비디오 이펙트랑 어레일 이펙트랑 조합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자극을 사용자에게 줄 건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다음은 음향적인 특성을 조작하는 방법인데 아는 사람 손 좀 들어줘요. 거의 대부분 모르나 봐요. 그죠? 이거는 확실히 아까 그 음향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 완성된 곡을 들고 와가지고 잘 모를 텐데 이미 만들어진 곡에 사운드를 뭐 쾅 치는 사운드 몇 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기존의 곡에서 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을 한다든지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저음 부분을 깎아버리고 고음만 남겨요. 기존 사운드에서 또는 고음을 깎아버리고 저음만 남긴다거나 이렇게 만든 리듬 게임이 뭐냐면 사운드 볼텍스라고 해가지고 들어보면 알 겁니다. 베델 다음은 베델
방금 같으면 충돌음 같은 게 좀 더 들어갔죠. 방금 흰 노트 나올 때 들린 소리는 새로운 소리를 넣은 게 아니라 기존의 소리에서 고음 부분을 강화한 소리입니다. 이 슬라이드 돌아갈 때 슬라이드가 뭐야? 노브지? 소리가 희한하게 변하죠. 이게 바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고음 부분을 깎기 시작했다가 다시 안 깎다가 뭐 저음 부분을 깎기 시작했다가 안 깎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아니, 만든 영상이래. 게임 내에서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운드고요. 여기서 하라는 조작대로 안 따라가면 실제로 사운드가 이렇게 변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핑크색을 타면 소리를 저음 부분을 깎거나 고음 부분을 깎는 식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자에게 게이머에게 들려주는데 조작을 안 하면 변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래픽 리소스, 그래픽 이펙트가 들어가듯이 그건 조작을 하면 들어가고 안 하면 안 들어가죠. 사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게 가능하죠. 일단 끄고 별로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속도를 바꾼다든지 톤을 뭐 한 톤 높여가지고 고음으로 만든다든지, 그죠? 사실 대부분의 총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높은 총소리, 낮은 총소리, 하나의 총소리 가지고 뭐 중간 총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톤만 높여가지고 만든다든지, 에코를 좀 준다든지, 어디 있어? 에코나 뭐 리버브, 약간 뭐 강의실 안에서, 강의실이 아니고 뭐 산? 어디지? 좀 넓은 공간에서 소리가 반사된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이거 역시 사실 우리가 작곡 같은 거 하게 되면 곡 내에서 mp3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기법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재생하지 않고 그렇게 만든 사운드를 추가로 이런 기법들을 게임 내에서 동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자에게 좀 더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게임에서 이펙트 먹이듯이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비디오 이펙트 만들 때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아까 불꽃이다 그러면 불꽃 같은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 랜덤하게. 근데 완전히 랜덤하게 막 돌아가다가는 막 플레이어 캐릭터 머리를 뚫고 지나가겠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적당히 계산된 경로에다가, 그러니까 적당한 개연성에 적당한 우연성 그리고 적당한 임의성을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시각 리소스의 경우에 뭐 시각 효과 만든다든지, 게임 내에서 지형 지물이 좀 더 변한다든지, 그죠? 몹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데서 이런 능동적인 생성을 하게 되는데, 자, 청각적으로는 어떤 능동적인 생성 기법이 있냐면 오버톤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데 코딩 결과가 프로그램으로 뽑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아까 본 비주얼 리소스 같은 것도 3D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짜기도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코드만 가지고 사운드를 생성해내는 경우고, 하나만 봅시다. 이 사운드가 지금 이 코드가 만드는 사운드예요. 프레젠테이션 배경음악이 아니고. 스탑이 어디 있을 텐데. 저거 사운드 자동 생성 이미 들어가 있는 게임도 있어요.
이브 온라인. 이브 온라인 근데 그거 너무 대충. 샘 에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인데 막 그 옮겨다니면서 막 밴드 만들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래요. 보면 막 락, 덥스텝, 뭐 온갖 일렉트로닉 장르는 다 있으니까 이 사이트는 지금 여기 있는 음악을 뭐 제가 틀어드리기는 그렇고 소닉파이는 한번 들어가 볼만 할 텐데 소닉파이는 이게 밴드가 아니고 방금 말한 오버톤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example을 보면 아까랑은 약간 코드 모양이 다른데 뭐 이런 소리를 생성해주는 코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생성할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엔진은 안 돌아갈 테니까 일단은 뭐 미리 코디 베랬으니까 뭐 이미 사운드가 mp3 파일로 꼽혀 있는 거를 재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들어볼 때마다 다르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 아이고, 난 바보야. 실제로 이게 적용된 게임이 GDC 2016년에 발표가 된 이브 온라인 내용인데 칼모스라는 칼모스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게임 내에서 실제로 칼모스라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브 온라인에 적용해가지고 그 뭐 게이머의 환경, 그 다음 행동 그런 거에 따라서 꾸준히 새로운 배경음악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만약에 그러면 그 게이머가 오늘 들어갔다가 빠져서 내일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똑같은 배경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운드가 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결론을 짓자면 미리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당히 프로그램된 시청학적인 리소스를 이용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연출을 해주는 게 게임이 현재 나아가고 있는 시청각 연출 방향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텍스트가 많죠? 컨셉 아트는 우리가 주로 게임의 예술성이다 그러면 게임이 뭐 원화가 귀엽게 잘 그려졌다, 예쁘게 잘 그려졌다, 뭐 롤 같은 거 영웅 하나마다 컨셉 아트 보면 화려하고 진짜 개성 있고 멋지고 그렇죠. 그게 정말 게임의 예술성이냐? 저는 고전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좀 다른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소스를 얼마나 동적으로 개인화해서 잘 만들어주고 첫째로 게임 내에서 조화는 잘 돼야 될 거고 그 조화돼야 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줘가지고 사용자에게 좀 더 특화돼서 다가갈 것인가. 또한 게임 시스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내부 구조가 바뀌면서 사용자에게 개인화돼서 다가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마 한 5주 차에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안 다를 수도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게 아트워크고요. 다음 3주 차에는 프로그래밍 얘기를 할게요. 끝.